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 증시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폭락장에 희망은 없나 긴급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이제 반등한 듯 했다가 지금 악재가 튀어나왔죠. 보니까 이란에서 참전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요. 이란이 사실 하마스의 배후 단체라는 것은 국제 언론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이 레바논하고 이라크를 방문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폭격을 계속한다면 새 전선이 열릴 수 있다 경고성 발언을 한 게 유가를 급등시켰습니다. 유가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89.44까지 치고 올라왔죠. 이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 이게 잘못하면 전고점인 95달러까지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WTI거든요. WTI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 그러니까 유가 선물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북해 브렌트유하고요 2대 상품인데, 지금 일봉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가 갑자기 지금 치솟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완만하게 지금 하락을 터내서 상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염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일봉 차트를 좀 더 날카롭게 그려본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가 뜬 거하고요. 두 번째 이제 악재가 뭐였냐면 테슬라 실적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차량 가격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하향시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차값은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량 판매가 늘어날 거다라는 언급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그동안 테슬라를 추종했던 어떤 펀드조차도 아연 실색하게 만드는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어떤 그 실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량이 안 팔리는 자동차 회사가 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인공지능이나 여타에서 추진해왔던 게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빠졌죠. 테슬라 차트를 보면요, 거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4개월 연속 음봉이 나고 있거든요. 월봉 차트만 보시면 이게 60개월 이평선을 한 번 더 딛고 뭐 그런 조정이 일어날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굉장히 급락해서 충격을 줬다. 지금 217달러 시간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한때 299달러까지 회복을 해서 300달러 직전에서 밀린 다음에 지금 갑자기 일봉 이평선을 따지면 120일 이평선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ASML 가이던스가 내년에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래서 저번에 발표를 했었죠. 그것과 함께 미국 정부에서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한 긴급 추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반대를 해야 될 공화당에서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서 가뜩이나 국채금리가 5% 이상 치솟고 있는데요. 장기 국채금리도 그렇고 지금 월가가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억 달러를 추가 예산을 하면 그게 고스란히 미 국채시장에서 물량으로 쏟아질 텐데 누가 그걸 소화시키느냐,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급락 요인으로 국내 증시에서 검찰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작전주에 대해서 이제 쥐잡듯이 지금 뒤지고 있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로 예상이 됐던 건데 치밀하게 하느라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지나 봅니다. 그래서 영풍재지 대한금속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 검찰의 일제 단속이 확산될 거다 이러면서 시중의 자금이 급격히 퇴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가 중첩되다 보니까 저도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강 대표 영상을 보든 뭐 다른 영상을 보든 너무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정말 이런 폭락장에도 희망이 있는가, 그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사야 된다. 근데 사야 되는 종목이요, 저희 채널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빠질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많이 보이느냐, 지금 뭐 금리가 계속 이제 오르고 있고 당분간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빠지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설비 투자를 하느라고 엄청나게 부채를 쌓아놓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양극재 업체들. 저희 채널에서는 포스코에서 증설을 해서 2030년에
청사진을 제시할 때 그때 반대되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이게 과잉 투자이고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그 생산 목표를 다 합치면 글로벌 자동차를 감당하고도 남는 3원계 양극재 생산 캐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아서 아니 강 대표는 자동차만 생각하느냐, 로봇이라든가 UAM이라고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2차전지 양극재가 그래도 부족할 텐데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싼 거 LFP라고 양극재 3원계 말고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급에 해당하고 가격이 비싼 3원계 수요가 되는 건요, 역시 90% 이상이 자동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저는 가잉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행히도 희망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희망이 반도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어제 TSMC에서 장 마감 후에 가이던스를 내놓았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10.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선단 공정이라고 그러죠. 최첨단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매출액, 이런 것들이요, Q2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25%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요, 거의 컨센서스가 53%였는데 이걸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54.1%, 굉장히 괜찮은 성적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잘 나왔고요. 더더군다나 올해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요, 대만 달러 기준으로 6,016에서 6,272억 대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증권사에서 그동안 예상했던 예상치가 5,884억 대만 달러였는데 이거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TSMC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글로벌 급락장에서도 오늘 아까 보니까 디스코가 거의 7% 8% 빠지다가 지금 5%로 하락폭을 좁히고 있긴 한데요, 이런 급락장에서도 TSMC는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 어제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주요 장비 업체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만 본장에서 TSMC는 1%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반도체는 탄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 이야기인데요, 최근 그 HBM 확보를 위해서 미국 고객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AMD가 연말 출시될 MI300X HBM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수급 전략을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변화 중이라고 하고요. 엔비디아도 메이저 공급사하고 추가 협상을 위한 미팅을 가진다고 하는데, 메이저 공급사가 어디겠습니까? SK 하이닉스인데요. 구글도 내년에 HBM 조달 계획을 설립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 불황에 HBM만 인공지능 때문에 물밑으로는 굉장한 수요가 오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희망 요인은 반도체는 탄탄하다. 두 번째는요, 신용잔액이 여러분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신용잔액 보시면 10월 18일자죠. 이거는 하루 늦게 발표가 되는 건데 18조 5618억이잖아요. 오늘 21일 장 마치고 나서 19일자 어제자 신용잔액이 나올 텐데 18조 5600이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 최고가 20조 5572억이었던 8월 17일이거든요. 8월 17일 이후에 계속 빠져가지고 딱 2달 되는 시점이죠. 10월 18일이니까 18조 5618억까지 줄어서 2조가 줄었습니다. 이게 반대매매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도하게 빚을 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대해서 과도한 하시 때문에 샀다 이겁니다. 주로 2차전지 종목하고요, 일부 반도체 종목일 텐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은 바닥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망은 뭐냐면 제프리 군들락입니다. 제프리 군들락은 세계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경기 침체가 임박했는데 미국 장기채를 사라고 권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 40년 동안에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 추세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2년 만에 400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4%죠. 급등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박앤세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진 장기채 가격의 상승, 그리고 장기채 금리의 하락,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금리가 하락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30년물의 금리가 4%나 올라서 30년물 가격이 급락을 했으니까 지금은 한번 사들어갈 만한 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프리 건들락이 이거는 10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장기차의 금리가 오른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이 사람 말이 맞다고 그러면 지금은 FRB도 움직일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FRB가요 지금 보고 있는 게 경제 상황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고 미 행정부의 과도한 지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장기물에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FRB가 칼을 빼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QT라고 그러죠. QE와 QT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QE는 유동성은 아까 돈의 공급을 늘리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 FRB에서 엄청나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대돼서 이제 돈을 걷어들인 게 QT인데, 그 QT를 완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갈 수 있다, 얼마든지 지금 FRB에서는 행동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에서는 이제는 사야 된다라는 건들락의 이야기가 좀 무겁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저는 지금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부채가 적은 종목이죠. 금리가 뭐 예전처럼 2%, 3% 이런 식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4% 초반 이런 식으로 안정이 될 텐데 그 자체도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실적이 좋고 뭐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몇몇 종목만 저는 갈 것 같거든요.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이고, 한미반도체 외에도 뭐 몇 종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뭐 반등을 할 때마다 줄이셔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건 맞지만 살아남은 종목들의 잔치가 시작될 것 같다, 극단적인 양극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긴 가지되 선별적으로 종목을 좁혀나가는 전략,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그 외에 HBM에 관련된 종목으로 매수를 좁혀나가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